안녕하세요. 마마송송입니다. 오늘은 행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행운도 연습하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행운이 실제로 우리에게 깊이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중요 이야기 소재거리인지 가끔 혼동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행운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는 것도 사실이며 그 행운이 나에게도 다가오기를 기대하는 마음도 갖게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일이 척척 잘 풀리는 것이 행운이 작용해서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나는 그러한 멋진 일이 왜 안 일어나는지, 그렇다면 행운의 실체는 없는 것인지 등 생각이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정말 행운은 존재하는 것이고 과연 누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을 갖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의 작가인 류시안 심리학자는 하버드 심리학으로 실험 연구를 하였고 과학적 통계를 통해서 행운 만들기에 대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책 제목은 행운 연습이며 작은 변화로 내일을 바꾸는 9가지 심리 습관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하버드 심리학으로 터득한 삶의 과학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운도 연습하면 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작가가 확신을 가지고 저술한 행운을 만들기 위한 9가지 심리 습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습관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행운을 부르는 것도 쫓는 것도 바로 그 사소한 행동이라고 했습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따뜻하고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기운을 발산한다. 그들이 발산하는 행운의 빛은 자연스럽게 사람을 매료시킨다. 반면 운이 나쁜 사람은 불안하고 부정적인 기운을 발산한다. 저자는 이 글을 통해서 사소한 신체 언어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행운의 신체 언어는 편안함을 주고 거만하지 않다고 합니다. FBI 행동의 심리학을 연구한 마빈 칼린스와 존 네버로에 의하면 사람들의 마음에 들떠 있을 때는 중력에 맞서는 행동을 더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처럼 사람이 기분 좋을 때는 신체 움직임이 가볍고 경쾌감을 보여주어서 긍정적 신호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대화 시에도 미소를 띤 모습은 세상을 바꾼다고 하나요? 항상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을 하는 것을 연습하는 것도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습관으로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 이게 정말 중요하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운이 좋은 사람이 가진 특징 중 하나이다. 그들은 강한 의지력으로 난관을 극복하고 끝까지 밀고 나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준비된 행운의 기회가 그들을 향해 방향을 돌린다. 어려움에 닥쳐도 지혜롭게 노력하는 연습이 필요하며 스스로 운이 좋다고 믿고 나가면 자기 효능감이 발현되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것은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능동적인 신념으로 무장하게 되어 삶에 열정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저자는 행운과 관련한 심리 요소를 조사한 결과 행운과 삶의 만족도의 높은 심리 요소는 바로 자기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낙관적인 태도나 발상의 전환력보다도 높은 통계치가 있으므로 자기 효능감을 키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효능감 키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효능감 키우기를 위해 작은 성취로 자신감을 키우도록 한다. 즉 작은 성취로 자신감을 갖게 되면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드백은 능력을 강화하는 비결이다. 일에 대하여 작은 단위로 쪼개어 자신의 능력을 학습에 적용하다 보면 자신감 상승의 효과를 갖게 된다. 또 뭐뭐 해야 한다를 하고 싶다로 바꿔라. 삶이 주도적이 되어야 적극적이고 낙관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기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으나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하고 싶은 일이 되도록 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습관. 써본 사람이 안다. 감사일기의 놀라운 효과. 감사할 줄 아는 행운아는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행운을 가져다 준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많은 연구 통계를 통해서 밝혀진 것처럼 낙관적이고 활력이 넘치며 친구가 많다. 또한 감수성이 풍부하고 좌절을 딛고 일어선다. 주도적인 삶을 살며 운동을 즐기고 저항력이 강하다. 돈을 많이 번다. 등과 같은 특성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5가지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우울함을 떨쳐버려라. 두 번째, 물욕을 줄여라. 세 번째, 삶의 만족도를 높여라. 네 번째, 저항 정신을 가져라. 5번째, 피해의식을 버려라. 플라톤은 감사하는 마음이 곧 위대한 일을 불러오는 위대한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감사하는 마음도 긍정적인 순환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 편지를 쓰는 방법도 행복 지수를 높이는 방법이 됩니다. 고마움, 감사는 서로 간의 행복감을 높여줍니다. 행운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습관, 마음을 훈련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훈련해 봅니다. 마음을 비울수록 심리적으로 좀 더 건강해지고 활달해지며 행운의 기회를 포착할 공간이 더욱 넓어진다. 행운을 잡는 준비 동작, 머리 비우기. 저자는 지금 이 순간의 모든 느낌을 개방적이고 자유롭게 받아들일 때 오감이 더욱 섬세해지고 직관력도 강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와이즈먼도 마음 챙김 훈련은 운을 트이게 하는데 매우 좋은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머리 비우기 방법으로는 명상이 있습니다. 명상은 실천할수록 안정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 어려울 때는 3분 안에 자신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일을 종이에 적으라고 합니다. 적을 때는 내용의 키워드만 간단하게 적는 것이 좋고 이러한 방법도 머리 비우기 한 방법이라고 하니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챙김 훈련의 3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필요한 노력 부담을 줄여라. 큰 목표를 설정하고 연관된 사고를 단련하라. 관찰력을 높여라. 또 다른 마음 평온을 위한 방법을 소개해드릴 방법은 가장 좋아하는 노래 한 곡을 선택하여 콰이어트 송으로 삼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마음의 유한을 돕고 평온함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땅에 발을 디뎌 몸의 중심을 조용히 바닥에 접지시키는 방법도 마음이 안정적으로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습관. 꿈만 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파수를 제대로 조정하기 바랍니다. 주파수를 조정하는 것은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삶에 대처하고 또 그 안에서 의외의 소득을 발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파수 조정 3단계를 보겠습니다. 정확한 주파수를 설정하라. 방해 전파를 제거하라. 의외의 영감을 포착하라. 저자는 효과적인 주파수를 맞추는 것은 단순히 신념과 꿈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행동 목표를 위해 중요하다고 합니다. 즉,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현재 상태를 분석해서 계획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획은 행동으로 옮겨야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주파수를 조정할 때 계획은 3가지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많은 계획 중 긴급하고 중요도에 따라 선정하면 효율적입니다. 매일 아침 3가지씩의 계획에 주파수를 집중하면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운도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싶을 때 포스트잇을 사용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처리할 때 포스트잇을 많이 사용합니다. 포스트잇에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적어서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처리할 때마다 제거해버리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자도 그러한 방법이 주파수를 맞추는 데 효과적이라고 예를 들었네요. 6번째 습관. 기회를 잡으려면 관심은 폭넓게 하고 관찰은 깊숙이 하라. 행운의 기회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조건에서 영감을 얻은 후 자원을 합리적으로 결합해 무한한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만 찾아온다. 그러므로 교제의 범위를 넓히고 다방면으로 공부하면서 자유분방함을 유지하라. 취미가 능력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꾸준히 하고 배우면 새로운 가치도 열릴 것입니다. 취미는 일과 관련이 없는 것이 좋으며 동아리 등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창의성은 행운을 불러옵니다. 창의성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제도 안에서의 교육은 수렴적 사고입니다. 모든 분야에서는 확산적 사고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고가 어울려서 창의적인 사고가 태어난다고 봅니다. 많은 경험과 아이디어는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영감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도 합니다. 영감은 호기심을 타고 온다고 하니 모든 일에 호기심을 갖고 집중하는 것도 행운의 결실을 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행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마음이 여유롭고 관찰력이 뛰어나며 그러한 과정이 창의적으로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고 연구 통계로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7번째 습관. 놓치지 말아야 할 인생의 기술, 말하기와 듣기. 상대방에게 당신의 특징을 기억하게 할 것. 좋은 인상 남기는 법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이야기를 듣는지 그 태도가 중요하다. 이야기를 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유념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지나치게 조심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행동하라. 다음은 절대 거짓말을 하거나 없는 것을 지어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지 말아라. 다음으로는 올바른 경청과 리액션의 효과가 행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기술과 함께 예의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즉,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상대방 말을 들을 때 언어와 함께 몸동작으로 호응하여 상대방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8번째 습관. 받는 것과 주는 것 중에서 더 신경 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행운의 기회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더 큰 행운을 얻고자 한다면 당신의 자원을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 계획이 서 있어야 한다. 행운도 사람을 가린다고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면 자신의 행운을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공평이 최고의 덕목이다. 공평이 최고의 덕목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행운은 서로 상호 협력할 때 함께 합니다. 기꺼이 베푸는 사람이 잘 되는 이유로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유한 자원에 대해 욕심을 버리고 이타적인 마음이 작용하여서 오히려 풍요로운 마음이 되고 결국에는 행운이 자연스럽게 다가오도록 한다고 합니다. 9번째 습관. 약한 연결을 관리하면 큰 행운이 온다. 인맥이 행운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건전한 심리 상태와 방법을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현실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나가는 기회는 가족이나 친구보다 그냥 알고만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통계가 도출되었다고 합니다. 즉, 약한 연결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옛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안부를 묻는다거나 약한 연결에 속한 사람의 기념일 등에 축하 카드 발송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간혹 안부 전화도 효율적이고 서로 따뜻한 마음 나누는 행동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행운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행운 만들기 연습은 다음과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실행하게 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문제 해결 능력과 자신감을 키울 것. 두 번째, 현재 일에 집중하는 것 외에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폭넓게 지식을 받아들일 것. 세 번째, 행운의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인간관계의 네트워크를 이루어 행운의 네트워크로 바꾸어 볼 것. 오늘 내 편으로 만들어 성취를 위한 좋은 기회가 많아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론은 저자의 실험 통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행운 연습을 하면 는다는 사실이 통계치로 입증이 되었네요.
여러분도 날마다 행운과 함께 생활이 되도록 행운 연습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운은 바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맞아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평안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